좀 알려주세요. 중요하다고. 영상 좀 주변에 좀 퍼다주시고. 친구들한테 이거 봤니? 너무 중요해. 지금 4월 10일에 이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진짜 다 데리고 가야 돼 지금. 이내님 이제 2023년도 거의 끝나가는데 혹시 내년 계획 좀 세우셨나요? 저는 내년에는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할 생각이고요. 제가 요즘 요가에 빠져 있거든요. 그리고 4월에 좀 중요한 계획이 하나 있어요. 어떤 계획이에요? 일단 제 생일이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혜민님도 같이 가야 돼요. 어떤 건데요? 바로 투표를 하러 가야 됩니다. 와.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잖아요. 아, 그쵸. 그 계획을 세우느라고 지금부터 뉴스를 아주 꼼꼼히 보고 있어요. 아니, 벌써, 아직 4개월이나 남았는데 왜 벌써부터 꼼꼼히 보세요? 아니, 이번에 투표를 하면 2028년까지 4년이 달려있잖아요. 올해 정치가 참 저는 실망스럽기 때문에 다시 그런 정치를 보고 싶지 않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내년이 우리만 투표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내년이 거의 세계 투표의 해예요. 세계 선거의 해. 오. 제가 기사를 봤는데 내년에 한국을 포함해서 거의 40개국에서 전국 진짜? 투표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거의 인구의 40% 정도가 투표장에 가는 해라고 합니다. 그럼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되게 많은 정치 상황들이 역동적으로 바뀌고 서로 영향을 엄청 주겠어요. 맞아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 선거도 있고 그래서 트럼프와 바이든의 대결이 사실상 예정돼 있고 뭔가 대만에서도 중국 친화적인 정부와 반중 정부의 어떤 지금 갈등 상황이 어떻게 될지도 또 주목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내년이 아주 세계적으로도 흥미로운 해가 될 거다. 네, 맞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정치가 우리 일상에도 엄청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진짜 글로벌 정치, 사회나 경제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그냥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갑자기 어깨가 무거워지네요. 그래서 저희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한테도 내년 선거 좀 어떻게 대비해야 되나 그런 얘기를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선거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일단은 어제 12월 10일 화요일이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된 근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면 선거구와 선거제도가 여전히 획정되지 않았어요. 아직 확정되지 않아서 어떤 문제가 있냐면 선거구가 획정되지 않으면 출마하는 후보가 내 선거구 지역구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서울의 인구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예를 들어 갑을 병의 3개 선거구였다면 이게 2개로 통합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준비하고 있는 선거구가 어떻게 되는지 주민들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쵸. 그러면은 정치 신인의 경우에는 현역과 다르게 뭐 의정 보고에도 할 수 없고 선거로부터 며칠 전까지는 선거운동이나 자기를 알리는 행동을 할 수 없거든요. 굉장히 불리하게 룰도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도전해야 되는 상황이다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선거제도도 아직 확정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연동형과 병립형 이 2가지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난 총선에는 거의 3월 돼서 결정이 돼서 거의 한 달 만에 한 개꿀에 콩 구워 먹듯이 제시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당내 경선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엉망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게 되지 말아야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또 요즘 뉴스를 보면서 드는 생각들이 하나 있는데 뭔가 정당이 새로 생기기도 하고 나눠지기도 하고 있는 정당들끼리 합친다는 말도 있고 맞아요. 뭔가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노선 정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거지? 근데 그에 앞서서 왜 정당들이 지금 서로 뭔가 창당한다 만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건지. 지금 국민들이 정치에 약간 지쳐버린 거예요. 그 왜 지쳤을까라고 했을 때 양극화가 되면서 서로 계속 싸우기만 하니까 이게 정치 문제도 해결 안 하고 보기 싫은데? 라고 되면서 사실 뭐 국정 운영 지지율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지지율도 낮아지고 그 다음에 각 양당의 지지율도 편차가 없이 거의 유사하게 계속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절대적 숫자도 크지 않고요. 그리고 무당층이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국민이 이제 이 양당만으로는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구나라는 거를 계속 실감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양당이 아닌 다른 대안을 보여주겠다. 양당에 지친 국민들에게 선택받겠다라고 하는 다양한 정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가장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당들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요. 우선은 기존의 정의당 그리고 녹색당이 선거연합 정당
정당이라고 해서 함께 연합정당을 꾸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기본소득당, 열린민주당, 사회민주당 역시도 개혁신당이라고 해서 마찬가지의 연합정당을 논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준석 신당이라고 해서 이제 이준석 전 당대표가 창당 준비를 하고 있고, 그리고 금태섭 전 의원이 새로운 선택, 그리고 이제 정의당에 있었던 유효정 의원이 같이 하고 있는 세 번째 권력. 그 외에도 되게 다양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요. 정말 창당준비위원회도 정말 많고, 다양한 연합정당을 통해서 도전하겠다라고 하는 것들도 많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정당이 다양한 선택지가 많이 늘어나니까 동시에 선거제도 결정도 같이 지연되고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다양한 정당의 경우에는 병립형으로 선거제도가 회귀할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가능성이 낮아지거든요. 그다음에 연동형을 할 경우에는 이런 다당제들의 등장이 훨씬 더 유리해지다 보니, 그러니까 거대 양당 입장에서는 이 다양한 정당들의 등장이 위협감이 되는 거예요. 불리할 것 같은데, 유리할 것 같은데, 이런 계산들이 있다 보니 함께 같이 지연되고 함께 더 논의가 커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 또한 아마 선거제도가 결정되면서 더 논의가 되겠지만서도 1월 말, 더 늦게는 2월까지도 계속 이러한 정당의 변화들을 보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권자의 투표를 얼마나 의석수에 정확하게 반영하지? 가 사실은 선거제도의 핵심인데. 그쵸. 비례성과 대표성. 그렇죠. 근데 그것보다는 우리 정당이 유리하려면 어떤 선거제도가 지금 필요하지? 이런 전략면에서 좀 논의가 되고 있고, 사실은 그래서 지금 국민들의 마음은 더 멀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쭉 들으면서 생각해봤는데, 정당이 이렇게 많은데 주변에 물어봐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근데 투표하고 싶은 정당이 또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요즘 계속해서 선거 때마다 투표율이 낮아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도 나오고요. 심지어 2030 유권자의 둘 중에 한 명인 절반은 무당층이라고 해요. 그래서 아직 나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라는 건데요. 아마 이런 무당층인 경우에는 두 가지 선택을 할 수 있겠죠. 하나는 뽑고 싶은 사람이 없으니까 선거에 그 투표장에 가지 않겠어. 투표를 안 한다. 투표를 안 한다라는 게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캐스팅부터라고 할 수 있는 이 2030 무당층을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도 해요. 어차피 투표장에 올 사람들의 마음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 라고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럼 사실 캐스팅 보터가 아니라 그냥 없는 유권자가 되는 셈이 되는 거죠. 분명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캐스팅 보터의 역할을 아주 적극적으로 해서 존재감을 알리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 모든 정당이 지금 이 50% 어떻게 보면 2030 유권자의 절반이 무당층이고 아직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선택받으려고 하는 다양한 시도들을 하거든요. 기사를 검색해 보실 때 청년정책 이렇게 하면 각 당에서 청년정책 뭘 내세웠는지 막 되게 많이 보여요. 근데 그렇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경우도 그쵸. 많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진짜 원하는 게 무엇인지 무당층이라고 하는 2030 캐스팅 부터들이 적극적으로 얘기하면 저는 완전 정당에서 어떻게든 그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노력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전히 나는 이 정당 안에서는 답을 못 찾겠는데? 라고 하면 투표장에 가지 않거나 혹은 조용하게 존재감 없이 보내거나 이것보다는 존재감을 뿜뿜 하면서 나는 이런 정치를 원한다 라고 요구를 하면 정당은 엄청나게 빠르고 기민하게 에쿠하고 의견을 받지 않을까. 에쿠 정도로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어이쿠 정도? 어이쿠 정도 괜찮을까요? 어이쿠 이렇게. 네네. 에쿠가 아니라 어이쿠 정도로. 그리고 이 지난 21대 총선 2020년도에 만 39세 이하 유권자가 34%였는데 아마 오는 선거에는 30%에서 31%일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되면서 계속해서 그 유권자 연령 비율의 젊은 유권자가 작아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실 미래 세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아젠다가 분명히 있거든요. 우리가 살면서 더 중요하게 느끼는 관점이나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나는
혼자서 살 것 같아. 결혼하고 싶지 않아. 혹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다른 형식의 가족을 꾸리고 싶어. 기후위기 문제 너무 중요해. 내가 노인이 되었을 때 정말 국가의 사회 안전망에서 내가 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거의 30년, 50년을 내다보는 정치가 되게 필요한데 이걸 대변할 수 있는 그 어떻게 보면 표수 줄어들고 그러다 보니 더 정치권의 관심은 낮아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2028년이 되면 만약 유권자 연령 비율이 또 줄어들면 훨씬 더 주목도가 낮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이 진짜 중요한 선거라는 것이 너무너무너무너무 중요한데 어떻게 너무 중요하다. 좀 알려주세요. 중요하다고. 영상 좀 주변에 좀 퍼다주시고. 친구들한테. 이거 봤니? 너무 중요해. 지금 4월 10일에 이 선거가 너무 중요하다. 이거 진짜 다 데리고 가야 돼, 지금. 그리고 뽑고 싶은 사람 내놔라. 나의 투표가 제대로 반영될 수 있게 선거제도 내놔라.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갑자기 흥분해서. 갑자기. 이렇게 뽑고 싶은 사람들을 기대하면서 선거를 기다리는 방법은 또 없을까요? UAG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는 정치인들을 소개하는 엔트리 페이지를 만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엔트리라고 하면 경기장에 출전하는 선수들을 엔트리 명단, 출전 명단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 국회라는 혹은 선거라는 경기에 도전할 새로운 선수들을 소개한다는 의미로 엔트리라고 했고요. 여기 들어가면 우선은 제가 되게 좋다고 느꼈던 거는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지 않은 굉장히 중요한 문제들, 예를 들면 기후위기나 고립이나 혹은 사회안전망 같은 이슈들을 자기 우선순위로 다루겠다고 약속하는 정치인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싶거든요, 영상에서. 너무 보여드리고 싶죠. 진짜 멋있잖아요. 페이지도 제가 멋지게 만들었다는 얘기도 너무 많이 했죠. 듣고 저희 후보자들 몇 면도 맞아. 그러니까 여기 엔트리 페이지 올라간 정치인들의 몇 면도 한 분 한 분 재밌는 포인트들을 뽑아서 알려드리고 싶은데 이거를 보여드리는 게 선거법상 안 된다고 합니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특정 후보를 공개적으로 투표하라고 권하는 행위처럼 보일 수 있어가지고 네, 여러분들 직접 들어가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진짜 멋있거든요. 우리 해리포터 세대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것 같은데 제가 다 이렇게 동년배일지 아닌지 모르지만 아시죠? 그 호그와트에서 딱 신문 펼치면 예언자일보. 예언자일보에서 이렇게 사진 그런 거 기대하고 들어오시면 되는 그런 멋진 웹사이트니까 한번 오셔서 이 사람이 해결한 이 문제 나 너무 관심 있는데 이러면 소식 받아보면서 계속 응원하고 소식 받아보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정체가 공개되지 않은 공개 예정인 또 후보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사람 되게 궁금한데 이력은 공개되어 있거든요. 이름이나 사진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이 스타트업 창업가래 아니면 앞으로 이런 문제를 돌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대. 이런 거는 정보는 공개돼 있어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누군지 공개될 때 가장 먼저 보고 싶으면 또 소식을 받아보는 것도 좋습니다. 맞아요. 지금 저희가 딱 1차까지 후보 공개가 됐고 앞으로도 계속 2차, 3차 후보 공개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정당이 다 다르지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를 자기 관점을 가지고 해결하고자 하는 정치인들을 보러 오실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링크는 더보기란에 있을 예정입니다. 연말이니까 그리고 내년 결심도 할 때 4월 꼭 새 다이어리에 이렇게 동그라미 하트 하나 해주시고 그다음에 새해 결심에 올해는 정치에 좀 관심을 가져봐요. 알죠? 정치를 바꿔보자. 바꿔보자. 굉장히 좋은 포인트. 뉴에이즈와 함께. 좋네. 좋은. 그래서 정치를 바꾸기 위해서 뉴에이즈, 인스타그램, 유튜브 구독하고 그다음에 도미노 뉴스레터 받아보면서 격주로 정보와 실전 받아보고 엔트리 페이지에 들어가서 후보들 몇면 보고 소식 받아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2030 유권자 그리고 우리 더 나은 정치를 기대한 모든 시민들이 약간 패배의식이나 회의감, 무력감보다는 정말 정당이 정신 바짝 들게 만드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새해 소망이시네요? 네, 대통령감입니다. 새해 소망. 그리고 내년에 저도 건강하게 운동도 열심히 하고요. 새해 결심 중에 영어 공부도 좀 열심히 하고 싶고요. 올해 초에 이 말 들었는데 이런저런 새해 계획이 있는데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